자, 오늘은 네 번째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경찰 공무원법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넘어갑니다. 자, 4조부터 봅니다. 자, 임용권 이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요 내용을 보면은 1항에 보세요. 경찰청장이 그리고 2항에도 경찰청장이 그리고 3항에도 경찰청장이 자, 청장이 누구한테 이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시도지사에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그 다음에 경찰대학, 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연수원장,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임관입니다. 이임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이임을 하느냐 이거죠. 어떤 내용들을. 자,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이임을 할 때는요. 이임을 할 때는 자, 시도 자치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서, 그죠? 공무원 중에서 요걸 보셔야 됩니다. 국가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아니에요. 자치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인데 지구대와 파출소는 여기서 제외가 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치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중에서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 해제, 복제에 관한 권한하고 경감 이하 임용권을 이임하게 되죠. 이때 경감 이하 임용권에서도 경감 이하 신규 채용 등 면직에 관한 권한은 또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서 청장이 이런 내용들을 시도의사에게 이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이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국가수사본부 안에서 경정 이하 정보권에 대해서 청장이 본부장한테 이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이임하는 것은 경정의 정보, 파견, 휴직, 직위 해제, 복직에 관한 권한하고 경감이야 임용권을 이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사항에 가시면요. 시도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찰청장한테 이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임을 받은 시도의사는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재임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죠? 경감 또는 경위로의 신규 경위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권한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예, 바로 제외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용권에 대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재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임을 받은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서 권한 일부를 누구한테요?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임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요. 경감이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경찰서 안에서의 정보권 또는 서장한테 재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8번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고 의견을 듣는 내용이에요. 청장이 수사부서 총경을 보직하잖아요. 다른 부서가 아닙니다. 수사부서에서의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는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임명권 행사잖아요. 그러면 시도경찰청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경찰청장과 서장이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보직하잖아요. 그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 지문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시험에도 몇 번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소속기관장 등이 경감 경위로의 신규 채용, 경위 또는 경사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뭐예요? 청장 승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신규 채용하고 승진하고 자리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경감, 경위, 승진, 경위, 경사, 신규 채용 이렇게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그렇게 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정리하시고요.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청장은요, 누구한테 이임이 가능하다? 예,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이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재임이 가능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한테 재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도경찰청장은 서장, 경감이야 전복권 있죠? 서장한테 또 재임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시도지사는 뭐예요? 자치경찰 사무, 경찰 사무를 보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경정, 휴전, 휴직, 정보, 복직, 직위 해제, 파견. 요거는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감위의 임용권에서도 신규 채용과 면직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임용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을 제외한 임용권에 대해서 재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은요, 본부장에게도 이임이 가능한데, 국가수사본부 안에 있는 경정 이하 정보권에 대해서 바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이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도경찰청장 등에게도 이임이 가능한데요. 바로 경정에 대한 휴전복지파, 경감 이하 정보권. 자, 경감 이하 정보권 중에서는 경감, 경위, 경감 이하 임용권 중에서는 경감, 경위, 신규 채용, 경위, 경사, 승진. 요거는 미리 경찰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행사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경찰서 안에 경감 이하 정보권에 대해서는 서장한테 재임을 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용 시기가 되겠는데요. 자, 임용 시기는 임용장 있잖아요. 임용장, 순경, 홍길동, 순경으로 뭐 임용함, 그리고 기관장 이름이 나옵니다. 자, 임용장에 적힌 날짜, 임용장에 2022년 4월 22일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뭐 그때부터 오늘부터 뭐예요? 임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부터 뭐예요? 면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임용장은 적힌 날짜에 임용이 되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부터 면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보직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직은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 각호가 있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만 살펴볼까요? 2번 보세요. 직제 신설이라든가 개편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자 이러다 보면은 당장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2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 기간 신설 준비 등을 위해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는 하나의 직위를 부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을 보직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직계 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임 경찰 공무원 보직인데요. 자, 경위 이상 신규 채용되는 경우가 있고 경사 이하 신규 채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위 이상 하면 일반적으로 경감부, 그죠? 경찰대 졸업자들, 그리고 우리 로스쿨, 그죠? 경감으로 또 임명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사 이하는 다 여러분에 해당되는 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경위 이상 신규 채용되는 사람은요. 전공, 적성을 고려해서 보직을 해야 되고 경사 이하 신규 채용은 뭐 지구대, 파출소, 기동순찰대, 경찰 기동대 등등 이런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하면 대부분 지구대 파출소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경찰서에 또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 이수자 보직이 되겠는데요. 만약 교육훈련을 1년 이상 교육을 받았잖아요. 받았다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이상이 아니고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육훈련 기간 인력 현황을 고려해서 교수 요원으로도 보직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1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특별한 원칙이죠. 원칙은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된 직위 보직을 무조건 해야 되고 2년 이상 교육을 받으면 훈련 기간, 인력 현황을 고려해서 교수 요원으로 보직이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 잘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전문 시기에 임용된 경찰 공무원들의 보직 제한입니다. 임용권자는요, 전문 시기에 임용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 범위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만이 전보가 가능해요. 3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5년 하면 털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직무수행 요건이 같은 시기기간 전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가 가능하지만 원칙은 3년 범위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만이 전보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보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전보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전보 제한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줄 1항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줄 이게 전보 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잖아요. 이 15가지는 전보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전보 제한 내용을 먼저 볼까요? 자, 소속 경찰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은 2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게 전보 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은 2년 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15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9번, 13번, 14번, 그리고 15번, 이 4개의 지문은 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9번에서는요. 경비부서에 다른 부서가 들어가면 틀린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에는 감사 담당 경찰 공무원이에요. 시험에 3번 나왔죠. 감사 담당 경찰 공무원이 맞는데 인사 담당, 정보 담당, 경비 담당 이렇게 해서 3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감사 담당 경찰 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보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은 2년 이내 다른 시기에 전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면 2년 이내라도 전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14번에서는 계급을 기억하세요. 경정 이하지 총경 이하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15번은요. 임신 중인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찰 공무원이에요. 1년이지 6개월이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15가지가 전부 제한 예외 사유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9번, 13번, 14번, 15번
방금 강조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제한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수용들 있죠? 중앙경찰학부에 가면 교수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청장에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교수용들은 최소 1년 이상이 지나야만이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섬이라든가 외땅고 이런 특수 지역에서 근무할 조건으로 임용된 경찰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5년 범위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청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서 휴직 기간, 직위 해제 기간, 정직 기간은 포함이 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휴직을 1년 했다. 그럼 그 1년은 여기 5년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특수지 근무 경찰 공무원 정보가는 인사 교류입니다. 이 두 군데를 보셔야 돼요. 자, 임용근자는 2년 범위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에 근무한 총경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교류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범위지 3년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총경 이하지 경정 이하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견 근무 사유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면 틀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자, 밑에 보시면은 두 문자가 나와 있어요. 맞죠? 두 문자 보시면은 7개가 있죠. 국가, 특수, 민간, 업무 외, 교육, 공무원. 여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7가지 파견 근무 사유는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 승인받는, 청정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밑에 두 문자 보시면은 앞에 5가지는 청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뒤에 교육공무원 2가지는 청장 승인이 필요 없어요. 그럼 또 끝난 거야. 국가 특수민간 업무 외 교육공무원 해서 앞에 5가지는 청장 승인이 필요하고 뒤에 2가지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파견 기간입니다. 파견 기간은 4개, 2개, 1개로 자르시면 돼요. 4개 국가 특수민간 업무 요거는 2년,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운데 2가지 외 교육은 필요 기간까지 파견이 가능하고 마지막 공무원은 1년,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요 두 문자를 통해서 파견 근무 사유, 또 성인 여부, 파견 기간까지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5장 채용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채용 시험은 원칙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권한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대학장에게 이임을 하게 되는데요. 순경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소속 기관장 등에게 이임을 할 것이고,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실시권, 뭐 특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시도경찰청장한테 이임을 하고요. 경감부 시험은 경찰대학장한테 이임을 하게 됩니다. 자, 경감부 시험은 경찰대학장이지 경찰인재개발원장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리고 여기에 소속 기관장 등 하면은 시도경찰청장도 포함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시도경찰청장에 포함되고 3번은 경찰대학장이다. 그래서 1번은 소속 기관장 등이고 2번은 시도경찰청장이고 3번은 경찰대학장이다.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요. 시험 방법, 시기, 장소, 시험 과목, 배점 등등은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를 하셔야 돼요. 성진 시험은 15일 전까지 공고를 합니다.
근데 공채 시험은 20일 전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 시험 일정 등을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90일 전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 그럼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20일 전까지 공부를 하고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으면 90일 전까지고 또 공부 내용 변경이 필요하면 7일 전까지 공부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우리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5년간 응시박탈입니다. 그런데 위에 7가지와 밑에 4가지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위에 7가지는 이번 시험에도 당연히 정지, 무효, 취소가 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응시 박탈이 되는 거고요. 밑에에 해당되는 4가지는 이번 시험에 대해서만 정지,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시험지를 열람하는 경우 또 시험 시작 전에 또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통신기기라든가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이번 시험만 정지 무효가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밑에 4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5년까지 응시 박탈된다. 요 4가지만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정지 무효가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정년 연장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경찰공무법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좀 더 이제 이어서 정리하시는 건데 이 연장은요. 임용권자는 인력 수급 관계라든가 직무 특수성, 그다음에 건강 상태, 또 직무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를 하고요. 정년 연장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은 매년 3월, 9월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고 그리고 경찰청장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1개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찰 공무원 임용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